자, 이번 시간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접선에 대한 내용들이 이 순서를 가지고 배운다는 걸 알아야 돼. 미분을 배워도 미분이라는 자체가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 접선에 대한 이야기는 상황이 꼭 세 가지가 나와. 잘 봐. 직선은 y mx 플러스 n이니까 기울기랑 y절편 또는 점 하나를 알면 돼. 자, 그러니까 봐봐.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래. 뭘 알려준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준 거야.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점을 하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직선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점을 하나 알려주는 상황이겠죠. 근데 그 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원 위에 점이 있어. 원 위의 점이라는 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점이 원 위에, 즉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는 원 위에 x1, y1이라는 요런 점이 있다는 얘기야. 원 밖의 점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는 원 밖에 요런 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야? 기울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하지만 선생님이 앞에서 원과 직선과의 관계,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었죠. 원과 직선이 접한다 라는 얘기는 뭐랑 같다? D 꼴 R 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랬어. 이번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공식을 배우긴 하지만 이 공식도 사실은 D 꼴 R에서 유도되는 경우가 많고 정 모르겠으면 D 꼴 R을 쓰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이야. 여기 나온 공식을 잊어먹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D 꼴 R을 그냥 쓰면 돼. 공식을 까먹을 수도 있지. 자주 안 쓰면. 뭐 알면 더 좋은 거고. 자, 그러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증명하는 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증명을 해줍니다. 이거는 뭐 증명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이 D 꼴 R을 그냥 쓴 것 뿐입니다. 자,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은 y 꼴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다소 이제 복잡한 공식처럼 보이긴 한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는 이유가 있죠. 원이 이렇게 쓰면 접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가 동일한 거는 여기도 하나 있지만 밑에도 있는 거예요. 그죠? 기울기가 똑같아. 얘가 평행하면 원에 접하는 게 두 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생기는 거야. 기울기가 m일 때. 자, 그리고 이 공식은 봐봐. 응용이 안 돼. 항상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중심이 평행이동을 했어. 0,0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자, 중심 이동을 해. 그러면 접선도 똑같이 이동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중심의 이동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면 중심이 0,0이 아닌 다른 원에 대해서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일단은 이 기본 공식에다가 평행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원 위의 점이 주어질 때는 규칙으로 하는 거예요. 이 규칙은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기하 벡터에서 똑같이 합니다. 심지어 2차 함수에도 똑같이 할 수 있어. 2차 함수에서도. 그런데 이 원 위의 점이 주어진 거를 증명은 지금 못해줘. 왜냐하면 이거는 미분을 좀 알아야 되거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규칙대로 외우는 거야. 자,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위의 점 P, x1, y1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자, 원의 방정식에서 x제곱은 한 번만 대입한다 생각하면 돼. 제곱이니까 두 번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 중에 한 번만 대입해. x1 곱하기 x 이렇게. 자, 그럼 y제곱 뭐가 되겠니? 한 번만 대입해야 되니까 y1 곱하기 y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1차항은 어떻게 변하냐? 1차항은 x 더하기 x1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y는 뭐가 되냐? y는 2분의 y 더하기 y1이 되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얘도 중심이 0,0일 때만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평행이동을 만약에 한다. 그럼 표준형이면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지. 그러면 이 원 위에 점 x1, y1에 대해서 접선은 같은 생각을 하면 돼. 제곱이니까 한 번만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자, 빨간색으로 쓸게. x1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자, 더하기. 얘도 한 번만 대입해야 되니까 y1 마이너스 b 곱하기 y 마이너스 b는 r제곱 이러면 끝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일반형일 때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꼴 0이죠? 자, 그러면 x1x, y1y, 그 다음에 a 곱하기 1차니까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x 더하기 x1, b 곱하기 얘도 1차니까 2분의 y 더하기 y1, 자, 더하기 c 꼴 0이라는 1차식으로 만들어져.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야. 지금 빨간색으로 쓴 것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겁니다. 즉 접선을 만든 거예요. 언제?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건 언제 쓴 겁니까? 중심이 0,0일 때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원밖에 점이 주어졌을 땐 그럼 어떻게 하냐? 선생님은 그냥 D 이꼴 R을 쓰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지만 지금 1번, 2번 공식 두 개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금 책에서는 두 번째를 쓰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문제 풀면 설명하겠지만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이용하는 편이 훨씬 더 계산이 편합니다. 책과 좀 다르게 좀 가르칠 거예요. 하지만 이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사용할 때는 함정이 안 했습니다. 함정. 그러니까 함정만 조심하면 돼. 함정만. 그거 설명해 줄게 나중에. 자, 그러면 27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상황이 세 가지가 있죠. 기울기가 주어질 때, 원 위의 점이 주어질 때, 원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은 항상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접선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뭐 나왔습니까?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기울기가 1인 직선.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식을 일단 먼저 익히라고 했습니다. y 이꼴 기울기가 1이니까 1x죠.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r 반지름 2니까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m제곱 1 더하기 1이니까 2. 아하, 그러면 y 이꼴 x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하고 나오지. 자, 공식을 외우면 그냥 금방 돼 이거는. 하지만 선생님이 d 이꼴 r을 이용해서 한번 원리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원리대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접합니다. 기울기가 1이래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수직이 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랑 같아요? 반지름 같습니다. 반지름은 지금 2예요. 그렇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건데 그럼 직선식이 필요해. 기울기가 1이라면 y 이꼴 x 플러스 b라고 넣을 수 있겠죠. 일반형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b 이꼴 0이 되는 거니까 자, d는 루트 2분의 중심이 지금 0,0이야. 대입해주면 절대값 b. 자, 얘가 지금 2여야 돼. 그럼 절대값 b는 2 루트 2고 따라서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하고 나와.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하고 나오겠지. 사실 이 공식도 지금 d 이꼴 r 이용해서 한 거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걸 그냥 문자로 보여준 거밖에 안 돼. 자, 한 번 더 해볼게. 자, 공식을 외우면 어떻게 된다고? y 이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r r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자, 그러면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 되겠죠. 중심이 0,0이에요. 얘가 평행 이동해주면 이렇게 만든 접선을 다시 똑같이 중심의 이동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면 끝납니다. 자, 두 번째로 d 이꼴 r을 이용해서 푸는 법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지름 지금 루트 2니까 d를 구하면 되죠. 자, d는 직선식을 만들어야 돼. y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b야. 그러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b 이꼴 0이라는 식에서 d를 구할 수가 있지. 그치? 자, d는 루트 2분의 0,0 대입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b. 그럼 뭐 절대값 b가 똑같이 뭐 부호는 상관이 없으니까. 얘가 반지름 루트 2랑
같아야 되죠. 그러면 절대값 b가 2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나오겠네요. 그죠? 아하, 그러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에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d 이꼴 r을 이용한 겁니다. 얘는 d 이꼴 r. 자, 공식으로 이런 게 사실은 뭐 빠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d 이꼴 r을 많이 쓰겠죠. 아무래도 얘는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사실 접한다 그러면 원과 직선이 접한다. 아, 이거는 바로 d 이꼴 r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야 문제가 해석이 되니까.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을 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28번 원 위의 점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원 위의 점. 자, 얘는 규칙대로 우리가 쓴다고 그랬죠. 공식을. 자, 3,1이니까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는 원의 방정식에 원 위의 점이 3,1이래. 그럼 바로 쓰면 돼. 한 번만 대입한다. 이 생각하면 돼요. 3x 플러스 1y는 10. 끝이야. 이게 끝이야. 접선의 방정식.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는 원에서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한 번만 대입한다.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2루트 2 y는 10이다. 이렇게 한 번만 대입해준다. 요 생각하면 돼. 물론 표준형일 때는 선생님이 다시 알려줬습니다. 표준형일 때는 똑같은 생각을 하면 돼. 표준형일 때는 한 번만 대입한다. 두 번 곱해진 거니까 한 번만 대입한다 생각을 해주면 중심이 평행 이동을 했을 때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책에 없는 내용까지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원 위의 점이잖아. 그치? 원 위의 점이니까 어떻게? 한 번만 대입한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는 25. 자, 이항해주면 4x 플러스 3y 플러스 25 이꼴 0 하는 접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원 위의 점과 원 밖의 점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할게요. 마지막 상황이에요. 원 위의 점 말고 원 밖의 점입니다. 그런데 책에 소개된 방법은 사실상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차라리 D 이꼴 R을 쓰는 게 더 좋아. 왜 그런지는 선생님 설명해 줄게. 선생님 일단은 세 가지 방법을 다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31번에 1번보다 31번에 3번 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31번, 1번은 지금 0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점이. 그러니까 계산이 왠지 쉬워 보여. 그런데 0이 안 들어간 요 3번을 선생님이 해주면 왜 원 위에 점 공식을 쓰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지금 이 한 문제 가지고 세 가지 방법을 다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이 한 문제로 그냥 끝낼게요.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에 있는 게 뭐라고? D 이꼴 R을 이용하는 거였죠. D 이꼴 R. 그쵸? 자, 원이 있고요. 원 밖에 P점이 있는 겁니다. 2, 마이너스 4.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으면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 돼요. 2개. 하나가 나오면 안 돼. 이거 명심해라. 하나가 나오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의 식을 세워보자. y 이꼴 기울기 지금 모르지. m. 하지만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써보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이꼴 0이지. 얘랑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얘를 구하면 돼. 자, 원의 중심은 지금 0,0입니다. 그러면 D는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분의 00 대입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되죠. 얘가 지금 반지름 루트 10이랑 같아야 됩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절대값 안에는 마이너스를 곱해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2m 플러스 4로 고칠게요, 얘는. 자, 그리고요. 양변을 곱해서 루트 10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양변 제곱을 해주면 4m제곱 플러스
16의 m 플러스 16이 되고 여기는 10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 돼. 정리를 해주면 6m제곱 마이너스 16m이 되고 그 다음에 10이니까 넘어간 마이너스 6이지. 자, 2로 나누니까 3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3 이꼴 0이 된단 말이야. 자, 이제 인수분해 되죠. 3하고 1하고 3하고 마이너스고 플러스.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2개 나오는 거야. 아, m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3이 하나 나오고 2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3이라고 그러면 3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전개를 해주면 3x 마이너스 10 하고 되겠네. 또 하나는 y 이꼴 마이너스 3분의 1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 4를 지난 직선이지.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x고 플러스 3분의 2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4는 3분의 4, 12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0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계산이 조금 길어 이거는. 그치? 원밖에 점에 그은 거 d 이꼴 r을 쓰면 좀 계산이 길네 지금.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d 이꼴 r을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충분히 필기를 하세요.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방법은 원 위의 점 공식을 이용할 거야. 이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네. 그나마도 얘가 중심이 0,0이니까 그나마도 계산이 좀 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책대로 하는 거는 가장 좀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원 위의 점에 좌표를 x1, y1이라 두고 이 접선에 이렇게 지났을 때 얘가 P점을 지난다는 거야. 2, 마이너스 4라는 걸. 마찬가지로 접선은 두 개가 나와야 돼. 원밖의 점에서 그으면. 자, 그러면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이 x1, x 플러스 y1, y 이꼴 10이지. 자, 얘가 지금 2, 마이너스 4를 지나니까 xy에 대입해주면 2의 x1 마이너스 4의 y1 이꼴 10. 자, 2로 나누면 x1 마이너스 2y1 이꼴 5야. 그러니까 문자 두 개니까 어떻게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그게 뭐겠니 지금. x1, y1은 원 위의 점이라며. 그러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10이지. 자, 이거 두 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또 연립을 해야 돼.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해서 또 연립을 해야 돼. 그죠? 자, 그러니까 x1은 2y1 더하기 5. 자, 여기 대입해주면 2y1 플러스 5에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0. 전개해주면 5y1의 제곱 그 다음에 20y1 그 다음에 5, 25 25에서 10을 빼니까 15네요. 15 이꼴 0. 자, 5로 나누면 y1의 제곱 플러스 4y1 플러스 3 이꼴 0. 그러면 3하고 1하고 플러스니까 자, y1이 지금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두 개 나와. 자, 대입해서 이제 또 찾아야 되죠. y1을 대입합시다. y1 마이너스 2일 때는 3이고요.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x1, y1이 두 개가 나와요. 3,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랑. 자, 이거를 어디다가 대입해야 돼? 바로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겠지. x1, y1이니까. 그래야 접선의 방식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3, 마이너스라니까 3의 x 마이너스 y 꼴 10이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는 10이랑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귀찮죠? 분명히. 뭐 이항해주면 당연히 기울기가 3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얘는 중심이 0,0이야. 그러니까 그나마도 계산이 그나마도 쉬운 거야. 그나마도.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야.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밖의 점에서 그렇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게 맞아. 자, 이거 지금 안 좋은 방법 이거 알겠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나마도 지금 중심이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이 그나마도 짧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다가는 시험 시간에 절대 못 풀어. 자, 이제 마지막 방법을 쓸 거야. 가장 좋은 방법. 선생님이 지금 추천한 방법 쓸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 뭘 이용하는 거예요? 기울기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기울기 공식. 자, 중심이 0,0일 때 기울기 공식은요. y 이꼴 기울기 모르니까 mx 하지만 몇 콤마 몇을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자, 요점 이제 P가 되고 얘가 2, 마이너스 4인 요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이용하는 거야. 2, 마이너스 4를 지나지만 기울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기울기 공식에 의해서 y는 mx, 자,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루트 10이야.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됐니? 자, 그런데 지금 봐봐. 이 직선이 지금 얘잖아. 얘가 P점을 지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돼? P점을 그냥 대입만 해주면 끝나. 계산이 어때? 간단하지? 그치? 심지어 평행이동해주면 내가 이거를 평행이동 한 다음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중심이 변했을 때는. 자, 그럼 마이너스 4는 2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10의 m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합시다. 자, 이 항에서 자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m제곱 플러스 10이야. 양변 제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양변 제곱해주면 4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6의 m 플러스 4, 4, 16 얘는 10m제곱 플러스 10 자, 이항해주면 6m제곱 마이너스 16의 m 마이너스 6 되잖아. 그쵸? 8천원 보이네요. 6입니다. 6 2로 나누면 3m제곱 8m 마이너스 3하고 나와. 그러면 3하고 1하고 1하고 3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m은 3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하니까 기울기가 3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끝나겠지. 자, 어때? 제일 간단해 이게. 공식 써가지고 점만 대입하면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해가지고 계산만 하면 끝나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함정이 있다는 거야. 함정. 이거 주의해야 돼. 이게 함정이 있다. 함정이 있다. 자, 어떤 함정이냐? 지금 우리는 기울기를 이용했지.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원밖에 점에서 그으면 항상 두 개가 나와야 돼. 접선이. 그런데 계산을 하게 되면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완전 제곱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중근일 수도 있잖아. 2차 방정식이. 그러면 선생님 계산을 한 거니까 하나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개 나와야 됩니다. 중근일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접선이 봐봐. 세로로 된 거는 기울기가 있어 없어? 없지. 얘는 기울기 없단 말이야. 하지만 원밖의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P점이. 그치? 원밖의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산하면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세로로 된 거 이거 하나 찾아야겠죠. 이거는 계산으로 안 나와요. 아시겠죠? 계산으로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주의하면 돼. 함정. 얘만 주의하면 가장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야. 자, 선생님 세 가지 다 보여줬어. 여러분들이 필기를 1번, 2번, 3번 다 해보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문제들 있잖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면서 느껴봐. 한번. 느껴보고 기울기를 쓰는 게 가장 좋겠구나는 걸 스스로 느껴봐야 돼. 그리고 기울기 공식을 까먹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자, 그러면 뭘 쓰는 거야? D 이꼴 R을 쓰면 된다.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 D 이꼴 R을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정말 자주 봐요. 하지만 그때그때 뭐 기울기 공식 쓰고 원밖의 점 공식 쓰고 이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단 말이야. 문제를 풀다 보면. 하지만 여러분들은 D 이꼴 R이라는 거 원과 접선이 자 다시 원의 접선은 D 이꼴 R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까지 가장 많이 보는 상황이 될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포즈 누르고 필기를 해서 이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래요. 자, 원과 접선은 상황이 항상 몇 개? 3개가 주어진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접선의 방정식은, 자, 다시 편집점. 접선의 방정식은 상황이 꼭 3가지가 주어져. 기울기를 알려줄 때. 그 다음에 점은 점인데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질 때. 또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질 때. 이 3가지가 주어진단 말이야. 2차 함수도 마찬가지인 거야. 2차 함수도. 2차 함수 이렇게 쓰면, 접선이 이렇게 쓰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 또는 접점을 알 때, 또는 원 밖의 점을 알 때, 이렇게 3가지 상황이란 말이야. 하지만 2차 함수는 우리가 공식대로 알았잖아. 그치? 얘도 포물선 위에 점이 좌표가 주어지면 선생님 규칙 알려줬지. 미분으로 한 거. 응? 원 위에 점이 주어질 때. 그 규칙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얘도 x1, y1이라고 하면 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게. 자, 그러면 y는 뭐가 되는 거야? y 플러스 y1 나누기 2. 자, x는 뭐가 되는 거야? x1, x. 그치? 그리고 x는 뭐가 된다? 2분의 x 더하기 x1이 되고, 그 다음에 c는 상수하니까 그대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규칙대로. 응? 이건 규칙이니까. 하지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공식 뭐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면 돼요? 판별식 쓰는 겁니다. 아직 미분은 안 배웠기 때문에. 판별식 쓰는 거예요. 2차 함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은 아니라는 거. D 있고 R이라는 판별식이 아닌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란 말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익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의 방정식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했습니다.